10년 전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이후 저는 평생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이 비 오는 시장 골목에서 6살짜리 쌍둥이를 데리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너한테 이혼 청구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술에 취한 전 남편의 이 한마디가 제 1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전라도 남쪽 끝 작은 항구 도시의 새벽은 언제나 라디오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김미정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침대 옆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90년대 트로트에 몸을 일으킵니다. 그 소리가 익숙하고 또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시끄러운 잡음일지 몰라도 미정에게는 하루를 열어주는 작은 의식이었죠. 라디오 없이는 아침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의 적막함을 채워주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는 동안 라디오에선 김연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미정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부엌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부엌. 10년 넘게 혼자 살아온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오늘 가게에 내놓을 반찬 재료들을 꺼냅니다. 멸치, 무, 고춧가루, 마늘. 손에 익은 재료들이 하나둘 도마 위에 올라옵니다. 미정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몇천 번을 반복한 동작이니까요. 칼이 도마 위에서 경쾌한 소리를 냅니다. 똑똑똑. 그 소리마저 미정에겐 위안이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겠지. 미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칼을 들었습니다. 물을 썰고 멸치를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립니다. 이 모든 게 기계처럼 자동으로 움직이는 일상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반복해온 루틴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손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왜 그런지 미정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켠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뭐야, 무슨 일 생기려나?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멈췄습니다.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기분이 묘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그렇게 2시간을 부엌에서 보내고 나면 어느새 해가 뜨고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정은 커다란 보자기에 반찬통들을 싸서 가게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가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매일 아침 걷는 길이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이 왔나? 가게 셔터를 올리자마자 옆 가게 사장님이 전라도 사투리로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60대 후반의 박 사장님은 미정이 이 동네로 내려왔을 때부터 챙겨준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예,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라잉. 아이고, 우리 미정이 오늘도 이쁘네. 반찬 하나 싸줄라오? 아이고, 맨날 얻어가시면서 돈은 언제 내실라고요? 허허, 이 사람아. 내가 그래도 단골 아이가. 오늘은 뭐 해왔나? 멸치볶음이랑 무나물이요. 드실라오? 그럼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건디. 주고받는 농담, 오가는 웃음소리. 시장 골목엔 이런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 서울에서 살 때는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여기선 모두가 가족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미정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반찬을 진열하고 가격표를 붙이는 동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 오늘 뭐 맛있는 거 있어요? 어제 사간 무나물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멸치볶음 또 해달라네요. 손님들의 칭찬에 미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외로움도 쓸쓸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미정에겐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미정의 마음 한켠에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과거를 떠올리지 말자. 그렇게 애써 마음을 다잡곤 했죠. 지금 이 삶도 나쁘지 않다고, 충분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전 남편 박성우와의 결혼 생활은 7년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랑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었죠. 성우는 다정했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매일 아침 성우를 위해 도시락을 싸줬고 성우는 퇴근길에 미정이 좋아하는 빵을 사왔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시작한 작은 무역회사.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희망에 차 있었고 미정도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고 성우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성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집에 늦게 들어왔고 미정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미정은 참았습니다. 힘든 시기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빚은 점점 불어났고 성우는 점점 더 깊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우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나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그때 미정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함께 빚을 갚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단호했습니다. 차갑게 돌아선 성우의 뒷모습을 보며 미정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결국 미정은 도장을 찍었고 성우는 미정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고향으로 내려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꾸준히 손님들이 찾아주었고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 그냥 체념에 가깝다는 거요. 마음 한켠에 있는 문을 닫아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정아, 재혼 생각 없나? 가끔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좋은 사람 소개해주겠다고, 이렇게 혼자 살면 외롭지 않냐고 걱정해줍니다.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혼자가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가 좋은 게 아니라 또 상처받기가 두려운 것뿐이었죠. 누군가를 다시 믿고 다시 사랑하고 그러다 또 버림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한번 무너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정은 마음의 문을 꽁꽁 잠가두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미정 스스로도 나가지 못하게. 오후가 되자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가게 앞에 놓인 반찬통들을 안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죠. 아이고, 비 온다. 시장 상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차양을 내리고 물건을 덮고 비를 피할 준비를 했습니다. 미정도 서둘러 가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곧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미정은 가게 안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옛날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성우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걷던 날들. 비 오는 날이면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던 날들. 모두 사라진 기억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 닫아야겠네. 미정은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어귀 쪽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우산 아래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2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작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미정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미정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애들 데리고 왜 이러고 있어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 피로에 찌든 눈빛.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1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미정의 입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에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성호. 미정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미워했고, 가장 잊고 싶었던 그 이름.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설마 성호? 미정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환각인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성호의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깊게 패인 주름, 생기를 잃은 눈빛.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미정이 사랑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성호는 미정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도망치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아이들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성호의 옆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둘 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미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성호의 아이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미정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호가 재혼을 했다는 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 친구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죠. 그때 미정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남이 된 사람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미정을 떠날 때의 그 단호한 목소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미정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왜 이런 모습인지
아이들은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은 게 산더미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성우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모, 추워요. 이번엔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작고 가녀린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였지만 빗속은 쌀쌀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은 추울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미정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미정은 재빨리 가게로 달려가 우산 2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위에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애들 얼어 죽겠네, 성우 씨.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미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갈 데가 없어서. 그 말에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갈 데가 없다니. 그럼 지금 노숙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이들과 함께. 미정은 성우의 모습을 다시 찬찬히 살폈습니다. 낡은 옷, 해진 신발, 더러워진 손. 성우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어요? 애들 엄마는요? 미정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떠났어, 3달 전에 애들 두고.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다니.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미정은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지처가 되어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미정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애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6살이야, 쌍둥이고. 6살. 엄마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밥을 먹여줘야 하고, 씻겨줘야 하고, 재워줘야 하는 나이. 그런 아이들을 성우 혼자 어떻게 돌본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미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질 것입니다. 미정의 전 남편이 구걸하러 왔다는 소문. 아이들과 함께. 미정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요. 애들이라도 먼저 따뜻하게 해줘야죠.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우리 알아서 할게. 성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서 뭐래요? 애들 봐요, 애들. 당장 감기 걸리겠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성우에게, 상황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왜 하필 성우가 여기 나타난 건지, 왜 미정이 이걸 봐야 하는 건지, 10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는데 이제 와서 왜 다시 나타난 건지. 애들 이름이 뭐예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랑 서연이야. 민준, 서연. 예쁜 이름이었습니다. 미정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겁먹은 눈으로 미정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이모 집에 가서 따뜻한 거 먹을래?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언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일어서서 성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애들부터 챙기고 이야기해요. 미정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단 말은 나중에 하고요. 지금은 애들이 중요하니까.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미정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미정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이들을 이끌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뒤따라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미정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하지만 이건 재회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만남이었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그칠지 알 수 없는 비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겠지. 미정은 예감했습니다. 이 만남이 미정의 평온했던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의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혼자 살기엔 충분했지만 4명이 들어오니 갑자기 좁아 보였습니다. 미정은 현관문을 열고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집이 무서운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여기 앉아 있어. 금방 수건 가져올게. 미정은 서둘러 화장실로 가서 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미정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다니. 1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사람을. 하지만 뒤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문을 열어버렸으니까요. 거실로 나오니 민준이와 서연이가 소파 끝에 조그맣게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소파가 젖을까봐 가장자리에만 걸터 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성우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되는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죠. 들어와서 앉아요. 뭐 하는 거예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양말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이들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얼굴부터 닦아.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뒤졌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만한 옷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아이 옷이 있을 리 없으니까요. 결국 미정은 자신의 오래된 티셔츠 2벌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에겐 크겠지만 일단 젖은 옷을 벗기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거 입어. 크긴 하지만 일단 젖은 옷 벗어야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티셔츠를 받았습니다. 미정은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는데 아이들의 몸이 앙상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모, 배고파요. 서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모가 맛있는 거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옷을 갈아입힌 후 미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남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계란, 김치, 밥. 미정은 서둘러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밥을 데웠습니다. 국은 없었지만 일단 배를 채워주는 게 먼저였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동안 미정은 거실의 성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당당하던 성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성우는 완전히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자. 미정이 불렀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더니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보는 미정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멸치볶음도 김치도 순식간에 비워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야 아이들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모 집밥 맛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미소에 미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소중한 일이 되어버린 아이들. 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성우 씨도 먹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난. 먹으라고요. 애들 앞에서 아빠가 굶으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입에 넣는 성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아이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화면에 집중하며 조금씩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미정은 성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물어봐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우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기가 힘든 듯 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하고 서울에서 다시 시작했어. 작은 공장에 취직했고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지. 재혼했고 쌍둥이가 태어났어.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 행복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또 실수를 했어. 무슨 실수요? 친구 보증을 섰어. 옛날처럼 또 바보같이. 미정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성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믿고, 여전히 속고, 여전히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 날 믿어달라고 했지. 난 또 믿었어. 그리고 그 친구는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빚이 쌓이고 집도 잃고 아내는 견디지 못했어. 애들 데리고 나가려 했는데 내가 막았어. 애들만은 지키고 싶었거든. 그래서 아내가 애들을 두고 떠난 거예요? 석 달 전이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없더라고. 짐도 다 싸가고 애들만 남겨두고.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6살짜리 아이들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아이들만은 지켜야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 후로 일도 잃고 집도 나와야 했고 찜질방, PC방 전전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 애들 밥 먹이는 것도 힘들어졌고.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온 거야. 미정이 네가 있는 줄은 몰랐어. 그냥 어릴 때 살던 동네가 그리워서. 미정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성우가 상황이 세상이 모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성우도 아이들도.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미안해,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이미 한 번 내 인생을 망쳤는데 또 폐를 끼칠 순 없었어.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성우가 떠날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성우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을 위한다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미정은 그게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성우도 아팠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했던 성우도 무너지고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난 10년을 뭐로 산 거예요? 미정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미정은 성우를 원망했습니다. 미정을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도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상처받고,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힘들었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만화를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 따뜻한 밥,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태어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소파에서 스르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담요를 가져와 아이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작고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미정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요. 애들도 피곤하고. 미정아, 조용히 해요. 애들 깰라. 미정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우의 이야기, 아이들의 모습,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성우와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바닥에서, 아이들은 소파에서 작게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많지 않았습니다. 계란 몇 개, 김치, 어제 남은 멸치볶음. 미정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모.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졸린 눈으로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잘 잤어? 내 이모 집 침대 폭신폭신해요. 서연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미정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소파가 폭신하다고 좋아하는 아이. 얼마나 힘든 곳에서 지냈으면 소파가 이렇게 좋을까요? 배고프지? 이모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이모 집밥 진짜 맛있어요. 서연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도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이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남매는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지처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도 일어났네. 세수하고 밥 먹자. 미정은 아이들을 화장실로 데려가 세수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하지 않은지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얼굴을 닦고 나니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이모, 우리 오늘도 여기 있어도 돼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쫓겨날까봐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 있어.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와 밥.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아이들을 보며 미정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분. 혼자 사는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는다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성호도 일어나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밥을 먹는 성호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 미정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모가 잠깐 가게 가야 하는데 너희는 여기서 TV 보고 있을래? 네, 우리 착하게 있을게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가게로 갔습니다. 오늘은 가게를 열어야 했습니다. 하루 쉬면 손님들이 걱정할 테니까요. 가게 문을 여는 순간 옆가게 박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어제 무슨 일이었나? 다들 수군거리던데. 역시나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전 남편 아니던가? 박 사장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전 남편이에요. 애들 데리고 힘들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간 거요? 미정아, 정신 차려. 한번 헤어진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헤어진 거야. 박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애들이 불쌍해서 그래요. 6살짜리 애들이 길에서 떨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애들 불쌍한 건 알겠는데 미정이 네가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 복지관에 연락하든지 해야지. 박 사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미정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며칠만 있다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미정은 그렇게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며칠 후에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 보내야 하는 걸까요? 오후가 되자 친한 언니인 순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미정과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이혼 후 미정을 많이 챙겨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미정아, 무슨 일이야? 전 남편이 찾아왔다며? 순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역시 소문은 빠르게 퍼진 것 같았습니다. 언니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길에서 떨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미정아, 정신 차려. 너 또 인생 버릴 일 있어?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겨우 일어섰잖아. 그 사람 때문에 또 무너질 거야? 언니, 난 그냥이 어디 있어. 한번 무너진 사람은 또 무너져. 내가 그 사람 얼마나 많이 봤는데. 순이는 미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애들 불쌍한 건 나도 알아. 근데 미정이 네가 구세주는 아니잖아. 내 인생도 소중한 거야. 순이의 말이 미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정의 인생도 소중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일어서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겨우 평온을 찾았는데 다시 그 평온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을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서니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민준이와 서연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모, 왔어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미정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이모, 오늘 우리 그림 그렸어요. 이모 집 그렸어요. 서연이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린 집 그림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4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이게 이모, 이게 아빠, 이게 오빠, 이게 나. 서연이는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그림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미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모 집 정말 좋아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미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보낼 수 있을까?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미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순이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미정의 인생도 소중했습니다.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아이들을 돌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요? 또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전 남편이랑 그 아이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해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미정은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앞으로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미정은 그 흔들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우와 아이들은 여전히 미정의 집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보내야 한다는 생각과 보낼 수 없다는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말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미정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미정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성우 씨, 그만해요. 손님도 아니고. 미정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 성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미정이 가게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뛰어나와 반겼을 텐데 오늘은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미정이 불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모 아빠가 왜? 어디 아프신 거야? 미정은 걱정이 되어 거실로 갔습니다. 성우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성우 씨, 미정이 다가갔습니다. 성우는 눈을 반쯤 뜨고 있었습니다. 취한 상태였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성우의 목소리는 흐릿했습니다. 미정은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시다니. 그것도 낮부터.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미안해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성우도 무너지고 있는 게 보였으니까요. 민준아, 서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이모가 아빠 좀 돌볼게.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성호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성호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물 마셔야죠. 미정은 물을 떠다 성호에게 건넸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10년 전 이혼할 때 말이야. 성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너한테 이혼 청구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업 실패하고 빚이 엄청났잖아. 그때 채권자들이 너한테까지 손 뻗칠까봐 너만이라도 지키고 싶었어. 성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쁜 놈이 되기로 했어. 바람 피운 것처럼 꾸미고 이혼 서류에 내 책임 없다고 서류 조작하고 위자료도 다 포기했어.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성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난 널 사랑했어. 그때도 지금도. 근데 사랑한다고 붙잡을 수가 없었어.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성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굴었어. 미워하게 만들려고. 그래야 네가 날 잊고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돌아선 성호의 뒷모습, 이혼 서류를 내밀던 성호의 표정. 그때 성호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그때 성호가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미정이 짐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성호는 미정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 난.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을 뭐로 산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미정은 성호를 원망했습니다. 미정을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미정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을 지키려고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말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넌 날 놓아주지 않았을 거야. 함께 빚을 갚자고, 함께 고생하자고 했을 거 아냐. 성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정은 그랬을 것입니다. 진실을 알았다면 절대 성호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네가 날 미워하게. 네가 새 삶을 살 수 있게.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배신보다 더 아팠습니다. 미움보다 더 아팠습니다. 지켜주려 했다는 진실이 더 아팠습니다. 모든 빚은 내 명의로 돌렸어. 너한테는 한 푼도 안 가게. 그리고 이혼 서류에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조작했어. 변호사도 내 편으로 만들었고. 성호는 계속 고백했습니다. 10년 동안 난 내 소식을 몰래 들었어. 고향 친구 통해서. 네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다행이다 싶었어. 내가 제대로 놓아준 거라고.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망, 미움, 그리움, 사랑. 모든 감정이 뒤섞여 미정을 짓눌렀습니다. 근데 난 또 실패했어. 또 빚을 만들었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 새 가정도 지키지 못했어. 성호의 목소리에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놈이야. 성우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었고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 성우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방에서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10년을 살아온 방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미정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진실이었지만 미정이 오해했던 것입니다. 성우는 미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줬습니다. 미정은 성우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상처받았고 둘 다 아팠습니다. 성우 씨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10년이 흘렀어요. 우린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진실만은 네가 알아줬으면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둘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성우는 소파에서 잠들었고 미정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성우를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정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정은 지쳐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10년 전 그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성우가 떠나는 뒷모습, 그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 미정은 또 눈을 떴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뒤척이다 깬 것 같았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계속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우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해 그대로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미정은 성우를 지나쳐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미정은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켰습니다. 늘 하던 대로 라디오에서는 9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수봉의 노래였습니다. 구슬픈 멜로디가 새벽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미정은 그 노래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홀로 깨어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새벽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시죠? 마음이 복잡해서 생각이 많아서 잠들지 못하는 밤. 그런 밤엔 라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DJ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그 목소리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DJ가 사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이혼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 곁을 지켜주지 못한 게
평생 후회입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떠났다고 했지만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1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미정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우연일까요? DJ가 말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겠죠. 하지만 그 사랑은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니까요. 미정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님,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세요. 인생은 늦게라도 진심을 마주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DJ의 말이 미정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놓아주기 위한 겁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원망, 미움, 그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청취자님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DJ의 말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놓아주기 위한 것. 미정은 10년 동안 성우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원망이 미정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미정을 붙잡고 있던 건 성우가 아니라 미정 자신이었습니다. 미정 스스로 과거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모.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잠옷 차림으로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 앉아? 이모 우는 소리 들려서요. 이모, 아파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서연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모 안 아파. 괜찮아. 거짓말. 눈물 나잖아요. 서연이가 작은 손으로 미정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미정은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이모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서연이는 엄마 보고 싶어? 서연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우리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서연이를 싫어할 리 없어. 엄마도 힘들었던 거야. 이모, 우리 나쁜 애들이에요? 무슨 소리야? 서연이랑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애들이야. 그럼 왜 엄마가 우리 버리고 갔어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6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아, 사람들은 가끔 힘들 때 잘못된 선택을 해. 엄마도 그랬던 거야. 근데 그건 서연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서연이는 미정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우리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 질문에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모 집 좋아요. 따뜻하고 밥도 맛있고 이모도 좋아요. 서연아, 이모 가지 마세요. 우리 버리지 마세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은 서연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미정과 서연이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이모, 우리 착하게 있을게요. 말썽 안 부릴게요. 민준이도 미정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두 아이는 미정을 놓지 않으려는 듯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약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아이들,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미정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지켜줘야 하는 걸까? 미정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답이 분명했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답하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어디 가겠니? 걱정 마. 미정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미정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망울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이모가 지켜줄게. 그 말에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미정은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이들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미정은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원망과 미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정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몸을 일으킨 성우는 미정과 아이들을 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 씨,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야기 좀 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성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서 달라진 뭔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앉아요. 미정은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어요. 미정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성우 씨를 미워했고 저 자신도 미워했어요.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그 미움이 저를 붙잡고 있었다는 걸. 성우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려고요. 과거를. 그리고 앞을 보려고요. 미정아, 사랑은 아닐 거예요. 10년이란 시간이 우릴 너무 많이 바꿔놨어요. 근데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책임은 함께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성우 씨 혼자선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누군가는 손 내밀어줘야죠.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미정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하고요. 지금은 계획을 세워야죠. 어떻게 살아갈 건지. 미정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눈물이 마른 자리에 새로운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햇살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성우와 함께 시장 근처 공원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둘만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지하게, 솔직하게. 벤치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둘 다 망설였습니다. 결국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 씨, 저 혼자서는 못해요. 성우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 먹여 살리는 거, 다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저 혼자서는 감당 못해요. 미정아. 그러니까 같이 해야 해요. 성우 씨도 책임져야죠. 아빠니까.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아빠야. 당연히 책임질 거야.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성우 씨, 솔직히 말해요. 지금 일자리 있어요? 없어. 돈은요? 한 푼도 없어. 빚은요?
성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듣고 보니 답답했습니다. 그럼 당장 일자리부터 구해야죠. 성우 씨가 벌어야 아이들 키울 수 있어요. 알아, 근데 내 나이에 이 경력으로 누가 써주겠어. 포기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전에도 포기했잖아요. 저 혼자 남겨두고. 이번엔 포기하면 안 돼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미정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봐요. 공장이든 식당이든 뭐든. 일단 시작해야죠. 응.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 보내야 해요. 6살이면 유치원 가야 할 나이잖아요. 유치원.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된 곳에 보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동네 유치원 중에 괜찮은 데 있어요. 거기 원장님이랑 제가 아는 사이니까. 미정은 수첩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집 문제. 우리 집은 좁아요. 4명이 계속 살기엔 무리죠. 그래, 내가 나갈게. 어디든 방 하나 구해서. 아니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우 씨 혼자 나가면 또 무너질 거예요. 우리 일단 같이 있어야 해요. 아이들도 안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제가 좀 더 넓은 집 알아볼게요. 방 3개짜리. 아이들 방, 성우 씨 방, 제 방. 미정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아, 정말 고마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도움을 받는지. 자격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이들이 중요해요.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속해요. 응, 뭐든지. 술 마시지 마세요.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다시는 안 마실게.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해요.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응. 마지막으로. 미정은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시 잘해볼 기회예요. 아이들한테, 저한테도. 이번엔 제대로 해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시 잘해볼게. 아이들만이라도 제대로 키워볼게. 성우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미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우 씨, 왜 이래요? 일어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성우는 오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성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요. 사람들이 봐요. 미정이 성우를 일으켰습니다. 성우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운 듯, 미안한 듯. 이제 그만 울어요. 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예요. 미정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미정아, 나 진짜 잘할게. 아이들 위해서, 너 위해서. 진짜 다시 시작할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미정은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현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빠, 이모, 민준이와 서연이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애들아, 이리 와봐. 미정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소파에 앉혀놓고 미정과 성호도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이모가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이모랑 아빠랑 같이 살래? 그 말에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진짜로요? 응, 진짜야. 이제 우리 같이 살 거야. 와.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미정과 성호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사랑해요. 아빠, 우리 이제 집 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에 미정과 성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애들아, 이모가 중요한 말할게. 미정은 아이들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이모랑 아빠는 부부가 아니야. 그냥 같이 사는 거야. 너희를 돌보기 위해서. 그럼 이모는 우리 엄마 아니에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는 너희 진짜 엄마가 있잖아. 이모는 이모야. 그럼 이모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너희 마음대로 해. 이모 엄마, 우리 이모 엄마라고 부를래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성우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왜요, 아빠? 아빠가 너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아빠.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 배불리 먹이고 좋은 데 살게 해줄게. 아이들은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는 그냥 아빠랑 이모 엄마랑 같이 있으면 돼요. 그것만으로 행복해요. 서연이의 말에 성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꼭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정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가족의 시작,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시작이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미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길을 잃은 거야.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말에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감사함이 그리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이번엔 진짜 잘할게. 같이 잘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정은 성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정이 만든 된장찌개와 밥. 소박한 저녁상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식탁을 둘러보았습니다. 성호, 민준, 서연. 낯설지만 이제는 가족 같은 사람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상처투성이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 10년의 아픔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별빛처럼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미정의 작은 반찬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시장 한켠에 작은 국밥집이 생겼습니다. 간판에는 미정인의 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겨운 이름이었습니다. 아침 6시, 미정은 어김없이 주방에 섰습니다. 뼈를 고아 만든 육수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10년 넘게 반찬을 만들어 온 솜씨로 이제는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무 더 썰어야 하나? 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살아 있었습니다. 응, 조금 더 썰어줘.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아. 알았어. 성우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끊었습니다. 1년 동안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모, 엄마 다녀올게요. 밖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에 단정한 머리. 1년 전 비에 젖어 떨던 아이들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조심히 가. 점심 맛있는 거 해놓을게. 미정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동네 어르신들, 일하러 가는 사람들. 아침부터 가게는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예, 금방 나갑니다. 미정은 능숙하게 국밥을 말았습니다. 따끈한 밥에 고기를 올리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습니다. 그 위에 파와 깨를 뿌렸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한 그릇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네. 여기 국밥은 진짜 맛있어.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부족하시면 더 드릴게요. 성우는 설거지를 하며 가끔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미정의 모습,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성우는 자신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미정과 성우는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미정아, 응? 고마워.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같이 하는 건데. 아니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미정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 씨도 잘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고 술도 끊었고 다 너 덕분이야. 네가 옆에 있어줘서. 성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옆 가게를 하던 그분이었습니다. 오, 미정이. 오늘도 장사 잘 되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국밥 하나만 줘봐. 오늘 점심 못 먹었는데. 미정은 서둘러 국밥을 만들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참 묘하네. 1년 전만 해도 걱정했는디 이렇게 잘 되다니. 사장님 덕분이에요.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아니요, 다 너희가 잘한 거지. 인생 참 묘해. 끝인 줄 알았더니 시작이네. 박 사장님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정은 웃었습니다. 오후 4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던져놓고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모, 엄마, 오늘 우리 그림 그렸어요. 서연이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민준이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숙제 있어? 네, 있어요. 그럼 저기 테이블에 앉아서 해. 이모가 간식 줄게. 아이들은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꺼냈습니다. 성우가 옆에 앉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여기는 이렇게 쓰는 거야.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아빠. 그 모습을 보며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이 평범함이 기적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미정은 흐뭇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4명이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성우의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집 가자. 4명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 전에 이사한 방 3개짜리 집이었습니다. 좁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정이 남은 재료로 만든 김치찌개와 밥.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미정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비 오려나 봐. 성우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1년 전 생각나네. 그 비 오던 날. 저도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끝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랬어. 인생이 끝났다고. 근데 끝이 아니었네요. 시작이었어요. 미정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미정아, 나 물어봐도 돼? 뭐요? 너 나 용서한 거야? 성우의 질문에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용서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미정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에요. 10년 전 일도 아팠던 것도. 근데 이제는 그게 저를 묶어두진 않아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앞으로도 계속 미안할 거야. 미안하다는 말보다 잘하는 게 낫죠. 미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 비 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성우와 아이들을 만난 날. 미정의 삶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날.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행복은 완벽해서 오는 게 아니구나.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함께 견디기로 선택할 때 오는 거구나. 성우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4명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것만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으로 맺어진 것도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모, 엄마, 아빠, 우리 책 읽어주세요. 방에서 아이들이 불렀습니다. 미정과 성우는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갈까요? 가자. 두 사람은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동화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 읽을까? 공주 나오는 거요. 알았어. 그럼 시작한다. 미정은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우도 옆에 앉아 함께 들었습니다. 따뜻한 방 안, 비 오는 소리, 책 읽는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1년 전의 비와 달랐습니다. 1년 전에는 슬픔의 비였다면 지금은 축복의 비 같았습니다.
씻어주는 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는 비. 비가 그친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것이 자랍니다. 풀도, 꽃도, 희망도, 미정의 삶도 그랬습니다. 비가 그치고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삶이 피어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때로 넘어져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함께라면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시장 골목의 작은 국밥집. 그 안에서 4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삶, 따뜻한 삶, 그리고 진짜 삶. 비는 밤새 내렸고 아침이 되자 그쳤습니다. 비갠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인의 국밥집에서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